귀에 쏙 취파. 특혜준 사람만 문제, 권익위 의결에서 빼먹은 것들. 스브스 프리미엄 귀에 쏙 취파 SBS 정혜경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재명 전 대표는 피습 현장인 가덕도에서 헬기편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또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이송돼 수술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무나 타지 못하는 소방 의료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이송된 건 특혜 제공이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됩니다. 과연 일련의 상황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가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놨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저녁 6시 반쯤 짤막한 브리핑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로 판단한 하나의 사건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쪽은 문제가 있고 받았다는 쪽은 문제가 없다는 이중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의결 이튿날인 23일 질의응답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려우니 기자들이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측은 관련 규정을 묻는 SBS의 질의에 권익위 측에서 아직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나마 권익위가 밝힌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제8조 공직자 행동 강령 조항입니다. 공직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교육부 소속이자 해당 병원 소속이라 교육부와 각 병원 매뉴얼이 판단 기준이 되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과 부산광역시 소속이라 역시 두 기관 행동 강령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먼저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원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의료 헬기 요청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소방의료 헬기를 요청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진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 헬기를 출동시킨 소방공무원도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전원 규정이 까다로운 서울대병원이 이를 어기고 이재명 전 대표를 받아줬다는 점을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질 만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특혜를 제공받은 쪽인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 헬기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비서실장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권익위가 종결로 처리한 겁니다. 똑같은 기준이라면 특혜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재명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 두 사람 역시 매뉴얼 또는 행동 강령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지만 권익위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적용받지 않으니 강령이 없다. 그러니 판단할 필요조차 없어 조사를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사건 조사에서 중요한 건 특혜가 오가는 과정에서 강요와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준 쪽과 받은 쪽 양자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 진짜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저희를 고소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견 타당한 우려입니다. 구속력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공직 내부의 비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명확한 혐의점과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과 지위를 갖추지 않고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간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익위는 늘 정권의 하수인이자 도구라는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 쟁점 현안이 발생하면 권익위는 파행과 정쟁의 최전선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피해 당사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제외하더라도 이송 전 과정을 보좌하고 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다른 공직자와 동일한 잣대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에서 부산대 병원까지 환자를 헬기로 이송한 건 위급성 등을 판단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응급처치를 끝낸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됐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방어수단이 부족한 국립병원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만 불이익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이번 조사가 졸속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자신은 명백히 조사를 받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권익위가 수요일에 공문을 보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서면 조사가 있으니 답을 달라며 조사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급조된 느낌을 받았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고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를 처벌한 것인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국가기관이 정치 테러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습 직후부터 이번 의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란과 정쟁 속에서 간과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입니다. 이번 사건의 CCTV에서 등장한 특혜의 실체는 결국 이동수단으로 값비싼 헬기를 이용했다는 점과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세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유력 정치인마저 지역 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부산대병원을 떠나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권익위의 기이한 결론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 단면이 담겨져 있다는 점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 SBS 정혜경 기자의 귀에 쏙 취파, 저는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다운받으시면 유익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